즉 낙후된 지역 상가를 재건축 혹은 재개발로 틈새 수익을 노리기도 하고, 토지 지분 경매 투자로 도로 필지 하필이나 분양권 딱지 등으로 생각지도 못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허름한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쉐어하우스로 임대하여 큰 수익을 만들기도 하고, 각종 특수 권리를 해결함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이익을 창출하게 될 수 있죠.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요즘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돈 되는 물건이 어떤 건가요? 우량한 물건은 어떻게 선별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 시작할 때 투자할 물건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팩트 있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처음 경매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면 무작정 경매 정보지를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냥 재밌기도 하고 신기해서 그냥 쇼핑하듯이 관심 물건으로 저장하며 물건을 세워라 내워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정작 실제 투자할 물건은 찾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게 되죠. 투자할 물건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막연하고 고민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물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큰 수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최소 3회 이상 유찰된 물건을 투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매 투자를 한다면 시작도 못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경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력입니다. 처음 투자는 심플하게 현재 상황에서 즉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물건들을 찾아 빠르게 한 사이클을 돌리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예로 프랜차이즈 커피를 5,000원 이상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은 5,000원이라는 금액보다, 즉 한 끼 식사 비용과 같은 커피 한 잔이 더욱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기에 5,000원을 커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 즉시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가치 있는 물건을 보셔야 즉시적으로 돈으로 바꾸어서 경매 투자를 장기간으로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즉시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경매 물건 선정 방법에 대해서 4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팩트 있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의 자금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대장TV의 아바타가 경매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 자금은 3개월 뒤에 적금 만기로 3천만원의 시드머니가 확보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아바타는 대출의 레버리지를 극대화로 받을 수 있는 물건들로만 선정하기 시작합니다. 즉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토지, 창고 이런 물건들로 솔팅하여 물건을 찾을 준비를 하죠. 해당 물건들은 별도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LTV 70% 이상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바타는 종잣돈 3천만원, 대출 7천만원까지 예상하며 낙찰가 최대 1억 한도 내의 물건들로만 선정하여 물건을 보기 시작하죠. 또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에 해당 기간 동안 모의 입찰을 통해 1억 이하의 상업용 건물들을 실전 투자를 위해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바타가 준비한 것처럼 종잣돈은 3천만원인데 2억짜리, 3억짜리 물건을 보게 된다면 실제 투자도 하지 못하는 물건을 분석만 하다가 경매 투자는 결국에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자금 및 대출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즉시적으로 실현 가능한 물건들로만 우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매 투자 전 앞마당을 먼저 파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지역이거나 혹은 직장 근처의 물건을 검색하는 것이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렵고 어렵기만 한 경매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죠. 만약 내가 아는 지역에 원하는 투자 물건이 나오지 않더라도 모의 입찰, 즉
가상의 입찰가 및 임장을 통해 경매 투자의 두려움을 없애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감정가부터 경매 물건을 보셔야 합니다. 진짜 보석은 감정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통상 감정가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세일이 되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흐르는 경우가 다소 발생되죠. 법원 경매에는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는 감정가가 6개월 혹은 1년 전에 측정한 가격이라는 거죠. 현재 법원 경매에는 집행되는 모든 물건은 감정가보다 현재 시세가 최소 20에서 30% 정도 높은 물건이 약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 10개 물건 중에 한두 개는 감정가보다 시세가 높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감정가 1억보다 현재 시세는 1억 2, 3천 정도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가는 세일이 되지 않아서 안 보다가 1회 정도 유찰되면 그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고 느끼죠. 아, 이거 감정가가 저평가되었구나 하면서 감정가보다 높은 입찰가로 낙찰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경매 물건이 감정가부터 보기 시작했다면 감정가에 100원만 더 써도 낙찰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부동산 경매 시스템 중에 치명적인 하자를 역이용해서 감정가부터 경매 물건을 보는 습관을 기르며 진짜 옥석을 찾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열심히 임장하고 입찰가 선정 후 낙찰이 되었는데 간혹 치하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경매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낙찰 받아봤자 취하시키면 그만인데 이걸 뭐하러 하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경매 혹은 두 번째 경매 투자는 부동산 채무 설정 금액이 입찰할 금액보다 높은 물건으로 선정하는 것이 취함이 중단될 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경매 투자 시 물건을 고르는 선정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전달드렸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고 심플하게 목적을 정하고 경매 투자 근육을 쌓는 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쌓인 근육들이 부동산의 온연한 가치를 보이게 하며 인디언의 시야를 만들어 줍니다. 즉, 낙후된 지역 상가를 재건축 혹은 재개발로 틈새 수익을 노리기도 하고 토지 지분 경매 투자로 도로 필지 학필이나 분양권 딱지 등으로 생각지도 못한 수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허름한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쉐어하우스로 임대하여 큰 수익을 만들기도 하고 각종 특수 권리를 해결함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이익을 창출하게 될 수 있죠. 단, 인디언의 시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생존을 위해 사냥도 하셔야 되고 필드에서 내 발로 뛰면서 감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니 첫 투자는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아주 작게 잘라서 삼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계속 투자는 너무 위험해 라고 말하며 평생 투자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처럼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배우며 익히며 실행하며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